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9년 3월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북한의 광물자원 가치 추정에 관한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곧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죠. 오늘 이 동영상 촬영을 하는 날짜는 2월 25일입니다. 북미 간의 이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완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떠맡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의 경제 개발,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 개발에 관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에 관해서는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몇 년 전에는 평양 위쪽의 정주인가 그 인근에서 대규모 히토리우가 광산이 발견됐다라는 그런 확인되지 않는 보도도 있었고요. 북한의 경제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의 자원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건, 남한에 비하면 이제 풍부하다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죠.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북한의 그 지하 광물 자원이 소문으로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막대한지, 북한의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떠받칠 만큼 그렇게 막대한 것인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의 매장량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제 발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남한 정부가 남쪽에서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데서 놔두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거의 모두는 다 북한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재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이 실제로 지하 광물 자원을 이렇게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노하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 개발을 위해서 광물 자원 매장량에 대해서 상당히 부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 서방 진영의 전문가들이나 전문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북한에 가서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한 정밀 탐사를 해서 매장량을 추정해내지 않는 한은 북한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수치만으로는 북한의 광물 자원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조금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이제 광물 자원이 이렇게 남한에 비해서 많은데, 다만 이제 북한은 이제 워낙 그 경제가 몇십 년 동안 성장을 멈춘 상태에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1990년 이후에 북한의 경제 성장이 거의 멈춰왔죠. 모든 그 인프라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990년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뭘 말하냐면은 북한의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상당히 이렇게 거의 이제 심각한, 정말로 이렇게 억지로 지금 가동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광물 자원의 매장량이 많다고 해도, 물론 이제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이 채굴도 하고 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광물 자원을 많이 채굴을 하고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의 어떤 광물 자원의 생산량은, 워낙 북한의 그 광산이라든지 채굴 장비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그 광물 자원 생산량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의 북한의 내부 자급자족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죠. 잘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자세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북한의 이제 광종,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연료,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눴을 때 이제 이게 각 광종별 생산량을 나타냅니다. 2022년부터 2016년까지의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그 생산량이 많은 게 이제 그 비금속의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사이트가 가장 생산량이 많고, 그다음에 비료로 사용되는 인광석, 지금 이제 금속으로는 이제 카드뮴이나 동, 그다음에 이제 금, 조강, 철강이죠. 납,
은, 텅스텐, 아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금속 광물로는. 비금속은 시멘트, 흑연, 마그네사이트, 인 뭐 이거고, 연료는 주로 석탄이죠. 석탄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품위가 높은 무연탄은 또 이렇게 북한은 갈탄이 많죠. 품위가 높은 게 이제 무연탄이고, 갈탄은 주로 이제 품위가 낮아서 연료용으로 많이 쓰죠. 뭐 가정용 뭐 연료라든지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연료용으로 많이 쓰죠. 이게 이제 북한의 생산량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북한의 이제 광산 소재지입니다. 광업 기업들, 주요 광업 기업들을 나타냅니다. 시멘트, 석탄, 동, 금, 흑연, 철광석, 남, 마그네슘, 조강, 아연에서 이제 광산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순천 시멘트, 삼광 시멘트, 고무산 시멘트, 그다음에 천내리 시멘트 뭐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소재지는 뭐 평남, 강원, 함북, 함남 이렇게 있고, 이제 광산의 어떤 이제 연간 채굴 능력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주나 순천, 그다음에 새별 북부 석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평북, 평남, 함북에 있죠. 연간 이제 채굴 능력을 나타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충 뭐 이렇게 이런 데 있는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무슨 광산이라고 부르기에는 힘들 정도로 뭐 이런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매장량인데, 북한의 매장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정부가 발표하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미국의 지질연구소가, 미국 연방정부의 이제 지질자원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이제 금속 광물 자원, 이제 금속 및 이제 비금속 광물 자원의 주요 국가별 매장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은 이제 생산량이고 이건 매장량이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장량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가장 많고 북한이 두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억 톤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발표한 마그네슘의 매장량은 60억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지질조사연구소가 조사해서 발표한 것은 15억 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북한 정부가 발표한 것의 4분의 1 정도죠. 그 다음에 중국이 10억 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은 이제 중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죠, 마그네슘. 그 다음에 터키,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정도고요. 북한은 굉장히 좀 적죠. 매장량에 비해서. 마그네슘이 가장 북한에서는 매장량이 많고, 그 다음에 가치도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광석이죠. 철광석이 이제 매장량은 호주가 가장 많고,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이렇게 돼 있고, 인디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그 다음에 북한. 그러니까 매장량은 세계 전체로 봤을 때 북한의 매장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생산량은 이제 호주가 가장 매장량이 많고, 호주가 가장 많고, 호주, 브라질 이 두 나라가 철광석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많죠. 주로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철광석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광물 자원 중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고 가치가 큰 광물 자원이 이제 마그네슘, 철광석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석탄,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금이라든지. 북한이 발표한 추정 매장량 2017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비연료하고 이제 연료, 마그네사이트는 이제 마그네슘을 포함한 광석이죠. 마그네슘은 이제 비금속이죠. 정년된 거죠. 그래서 마그네사이트는 이제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60억 톤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연방 지질조사연구소는 마그네슘 으로 15억 톤을 했습니다. 아마 마그네사이트를 60억 톤을 정제를 하면은 마그네슘이 한 15억 톤 나올까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럼 그게 어느 걸 기준으로 했는지는 좀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추정 매장량을 60억 톤으로 했는데 2018년 작년에 국제 가격 기준으로 하면 톤당 685달러입니다. 이건 마그네슘의 가격입니다. 마그네사이트의 가격이 아니고, 정년된 마그네슘의 국제 가격이 순도 뭐 99%라든지 이런 정도의 마그네슘의 가격이 685달러니까, 이거 마그네사이트니까, 근데 이제 크게 잡아줘서 60억 톤 곱하기 685억 달러를 하면 4조 10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마그네슘의 광물 자원 가치 하나만. 근데 만약에 연방 지질조사 연구소의 15억 톤으로 하면은,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1조 한 4분의 1이니까 1조 달러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가치가 확 줄어들어요. 아마 지질조사 연구소의 추정치가 더 좀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듭니다.
마그네슘 기준으로 한 거고 마그네사이트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철도 철광석을 이제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련된 철이 아니고 매장량이니까 철광석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북한이 발표한 것은 50억 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제 철광석 가격이 작년에 $70였습니다. 톤당. 그래서 이제 이게 호주산 철광석 가격이죠. 물론 이제 그 철 함유량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뭐 이 기준으로 하면은 뭐 50억 톤이라고 했을 때 한 3,500억 달러 정도 매장 가치가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이제 2,000톤 정도 매장돼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제 이제 금 가격이 1,269달러였으니까 이걸로 하면은 한 816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 뭐 아연은 617억 달러 같은 식으로 이렇게 쭉 해보면은 그다음에 연 같은 경우는 237억 달러, 동은 189억 달러. 실제로 보시면은 기타 광물들이 이런저런 거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추정 가치 2018년에 국제 시세로 환산한 추정 가치는 가장 규모가 있는 것은 마그네슘하고 철광석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 정도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로 이제 좀 많은 게 무연탄인데 이렇게 무연탄이 이제 북한이 45억 톤, 갈탄이 160억 톤 이렇게 매장돼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연탄하고 갈탄의 국제 시세로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가 합치면 거의 한 2조 달러. 이 석탄만. 그러니까 석탄하고 마그네사이트를 합치면 6조 달러가 돼버려요. 문제는 이제 석탄하고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이 정확한 매장량이 얼마냐가 이제 북한의 매장량의 가치를 사실상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좀 해보면, 북한이 발표한 그 매장량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선중앙연감이라고 해서 북한 정부가 이제 그 발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의 국토부 정도 해당하는 데서 내는 국토 조선지리전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하는 게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조선연감하고 조선지리전서 어디서 북한의 어떤 정부기구에서 내는지는 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제 조선중앙연감에서는 총 매장량을 내놓고 조선지리전서에서는 조금 세분화해서 내놨어요. 어떻게 내놨냐면 확정치하고 잔존치, 현재 이제 확정치하고 잔존 매장량,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이 정도 더 있을 거다라고 전망해 놓은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총 매장량 이렇게 해놨어요. 보면은 조선중앙연감하고 조선지리전서의 총 매장량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두 개가.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연감은 2,000톤이라고 해놨는데 조선지리전서는 972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장 그 덩치가 같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연감은 60억 톤을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조선지리전서는 76억 톤을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확정치하고 잔존, 지금 확인 매장량이죠. 잔존이라 그래요. 확정치하고 확인 매장량이 마그네사이트가 13억 톤이고 63억 톤이 막 이 정도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 놓은 거예요. 굉장한 게 편차가 있죠. 북한 정부도 기관에 따라서 매장량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지리전서가 내놓은 그 확정치하고 그 다음에 추정 매장량, 확인 매장량은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확정 매장량하고 그다음에 추정 매장량, 그러니까 확인 매장량하고 잔존 매장량을 이렇게 합쳐 이 두 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추정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국제 가격으로 1조 4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대충 퉁쳐가지고 때려놓은 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수치가. 그러니까 북한의 광물 자원의 가치가 엄청나서 북한이 경제 성장하거나 경제 개발을 하는데 걱정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령 이렇게 자원이 많다라고 쳐도 이거 북한이 첫째는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죠. 왜냐면 이제 뭐 남한 기업이 됐든 뭐 외국 기업이 됐든 전문 그 광산 개발 업체하고 투자를 받든지 제휴를 하든 기술 이전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근데 투자를 받는다고 치면 합작을 하게 되겠죠. 뭐 하다못해 뭐 50대 50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50대 50은 너무 하고 그래서 4대 6으로 하자. 북한이 6 갖고 네가 4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합작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아까 제일로 광물 가치가 큰 게 마그네사이트하고 철광석하고 석탄이라고 그랬죠. 합작을 하게 되면 40%를 합작회사가 가져간다고 치면 북한의 광물 매장 가치는, 추정 가치는 확 줄어들어요. 북한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가치는 확 떨어져요. 그 다음에
북한 자체가 내부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죠.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예컨대 석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뭘 할 겁니까? 원자력을 지을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북한의 석탄이 굉장히 갈탄이 굉장히 많은데 갈탄을 써서 화력발전소를 할 수밖에 없죠.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발전소를 세워야 되는 발전소를 세우는 비용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죠. 뭐 그거 석탄 팔아서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북한의 이제 경제 성장이나 경제 개발 발전에 이런 광물 자원들이 이제 활용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발전소를 세우게 되면 북한이 이제 자체 연료 소비도 커진다 이거예요. 이게 총 가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 돈이 달러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북한의 광물 자원이 북한이 어떤 경제 성장이나 경제 발전을 하는데 분명히 이게 상당히 기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불확실한 이야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분석하는데도 우리 연구소 정도예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북한의 광물 자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중에 더 이제 북한이 이제 경제 협력,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상당폭 해제를 한다든지 완화를 시켰을 경우에 아마도 이제 그런 광물 자원에 대한 실측 조사, 실사 조사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좀 더 정확한 어떤 매장 가치나 추정 가치를 계산해 낼 수 있겠죠.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